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주 만에 양시장에다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핵심 재료는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완만해진 거, 진정된 거, 이게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러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금리 대폭 올려도 미국 성장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내 총소득, 그러니까 GDI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GDI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여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봐서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 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고점 대비 거의 30포인트 왔다 갔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라는 전제라면 상당히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들을 좀 안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4.5%나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효과가 어제 대만 증시 올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리고 그 효과로 또 오늘 우리 증시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려 대비 선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괜찮게 나와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 때문에 빠진 것만큼은 좀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재료인데 중국이 지금 2,200억 달러 정도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기 부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또 활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우리 이제 봉쇄 안 할 거야. 전면적인 봉쇄는 안 할 거야. 또 이런 메시지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구리가 이제 그 닥터구리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어쨌든 구리 가격이 4% 정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부양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만해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또 던져주는 그런 재료로 또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보수당 대표로 사임했다. 이거 이제 파운드화를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뉴스 문구가 조금 잔혹해서 이제 뉴스를 뺐는데 오늘 아베 관련된 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하고 일본의 어떤 변수를 아예 무시를 못하는 게 파운드화가 이제 달러 인덱스 구성돼서 파운드가 12%, 엔화가 14%, 두 나라 합치면 2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어떤 외환 시장의 변화가 물론 이제 유로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또 파운드가 또 유로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달러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영국 재료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일 요인이 조금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달러화가 일방적으로 쭉쭉 강세 보이는 환경은 조금 약화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좀 재료가 나왔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유가가 100달러 밑에서 다시 올라가죠. 어제 장중에 95달러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100달러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시행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바이든 뉴스가 또 나온 게 사우디 방문할 때 왕세자 안 만난다고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만나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 만난다라는 의미는 저거는 증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우디가 생산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증산을 할지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제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문해서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는 국제유가에 대단한 변수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국제유가 변동성이 또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다음 주에 좀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오늘 또 매수를 했거든요. 반면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풋옵션을 매수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쭉쭉 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일단 올라가고 또 좀 보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매물 맞고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쨌든 현물 매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 들어온 거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을
매수한 게 한 1,500억 정도 되죠. 근데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대부분 다 매수를 했고 삼성 SDI하고 카카오만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매수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매수,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골고루 매수 들어가는 조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게 될지는 또 다음 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 주에 물가지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나오면서 이게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고리가 됐던 게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회의 나오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회의에서 갑자기 스위스 같이 예상치도 못했던 나라가 대폭 금리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단초가 됐던 게 미국의 물가지표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 뭐 고용지표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 물가지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이클. 그러니까 제가 공포 영화가 재방송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포 영화가 될지 아니면 이제 오히려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코미디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거래 대금이 아직은 충분히 증가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광범위하게 여러 종목을 끌어올리는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종목이 세게 가면 나머지가 죽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구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 특정 종목이 올라가면 나머지가 못 올라가는 구도라서 좀 확신을 갖는 거래 대금 증가가 좀 확인돼 주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 요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최근에 엔터주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세고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좀 가고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또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업종이 세게 가고 순환으로 돌아줘야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엔터, 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했는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엄청났던 종목이잖아요. 하루 공매도 비중이 30%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숏 커버가 일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면 이제 그 대신 얘만 가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롱숏 형태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기 위해서 다른 게 죽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공매도가 풀리고 다른 종목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같이 돼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루하루 맡아서 교체로 올라가든가. 그런 구도가 돼줘야 되거든요. 일단 공매도가 쇼커버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반가운데 블랙홀이 되지 않고 같이 가는 구도가 돼주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역대 하락 일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이 기록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락장을 가장 길게 겪었어요. 이번에 18개월 동안 밀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42%가 빠졌고 일반적으로 한 30% 중반 정도 나오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반전이 되는데 금융위기 때 46% 빠졌고 IMF 외환위기 그 직전에 한 60% 빠진 적이 있지만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는 IT 버블 64%,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46%, 그 이후에 세 번째로 고점 대비 저점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기간은 제일 길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서 더 길게 2년 4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2년 이상 24개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은 없지만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18개월에서 돌려주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은 다시 저 40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저 18개월로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는 건지 역대 기록을 세우고 이걸로 딱 끝나는 건지 지수 상황 상태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삼성전자 양봉이 이어지는지도 주의 깊게. 올해 들어서 월봉상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만들어지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는 또 트레이더들의 수다 제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